혹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지역들은 좀 사이클이 다르다. 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강릉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 거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지금 그러면 조금 매수를 한다면 좀 추천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괜찮은 사이클에 올라와 있다. 이런데 좀 지역이 몇 군데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기장님은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니치고에서 그냥 예비라던가 뭐 어플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PC로 켜서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 여기 랭킹에 투자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 점수가 전세가율하고 주택 구매력 지수 그리고 신규 공급 물량이라든가 네. 미분양 물량 그리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저평가 지수를 모두 섞어놓은 거거든요. 이 랭킹으로 해서 시군구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거제시, 네. 그리고 창원시 진해구, 그리고 당진시 여기가 지금 투자 점수가 가장 좋게 나와요. 근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도요. 2020년 초부터는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점수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거제시하고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조선업. 그죠. 맞아요. 네. 네, 조선업이요. 네, 조선업 기반이에요. 네. 창원시 진해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뭔가 이제 그 다양한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테크 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창원시 진해구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나 매매 시세 증감률이 증가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높은 곳이 이제 K조선이라는 곳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 기반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시기가 조선업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침체했을 때 가격이 많이 이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죠. 특히나 매매 시세보다도 전세 시세가 훨씬 많이 빠졌었어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도 현장에 가서 보면요. 지금 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파는 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분양 받았던 가격보다도 더 낮게 파는데. 시달리신 거구나. 굉장히 시달렸죠. 그렇구나. 네. 지금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시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기사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2020년, 2021년, 그리고 현재 이 1분기 시점에서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위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이제 선박을 수주를 했으면 건조를 해야 되죠. 근데 건조할 인력들을 예전에 고용 해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생산 인력이 부족한 인력이 대략적으로 9,500에서 10,000명 정도 된대요. 이 인력들에 대해서 채용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헤비테이 지급 방식이라고 해서 건조하고 나서 나중에 지급받는 부분이 2013년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외 업체한테 외주로 이제 외주로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인력을 많이 뽑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그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채용이 되고 또 대우를 해줘야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 수요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매 시장도 같이 좀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제시하고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나쁘진 않다. 물론 이제 거의 한 1년에서 2년간은 지금 사이로는 조금씩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우 바닥인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좀 보면요. 과거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2008년에 이슈가 있었던 게 금융위기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수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가 왔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도 얘기하는 게 그때 금융위기 때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에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무지막지하게 시장이 좋았단 말이에요. 이때에는 현장에 가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때에는 우스갯소리로 개도 10,000원을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때 조선업이 좋았던 거네요. 그때 되게 좋았죠. 그때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슈퍼사이클. 네. 왔다고 했었는데 그렇구나. 지금도 이제 가불론박이 있긴 해요. 슈퍼사이클이 온다 안 온다에 대해서. 근데 책의 내용에도 적혀 있는데 국제 해사기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규제를 건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논문을 그걸 탄소 배출권으로 좀 썼었는데 2023년에는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발주를 해야 돼요. 이 선박이 기준에 이제 조건에 맞춰져야 돼서 지금 현재 그래서 수주량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조선업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지역들은 과거와 비슷하게 또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 당진시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당진시가 중소도시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입주장이 여기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투자 점수에는 당진시가 지금 좀 좋게 나타나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하나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진시가 중소도시에 속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맞습니다. 수청지구라 해서 신도시가 새로 생기거든요. 계략적으로 1만 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진시에서도 과거 대비해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정말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긴 한데 이 입주 물량 때문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좀 눌려 있었어요. 네, 서산시 같은 경우가 가장 34평형대로 해서 비싼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5억이에요. 참고로 당진은 이제 좀 더 서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당진은 옆에 혹시 아시는 지역구가 있나요? 당진 옆에요? 네. 아니요, 잘 모릅니다. 아산시가 있는데요. 아산에. 네. 이 아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7억 원 수준이에요. 당진 옆에 아산인가요? 네. 서산 옆에 아산 아닌가요? 서산 당진 옆에 옆에 당진이 있고 당진 옆에 아산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네. 이 아산이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7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좀 허수가 있는 게 탕정 신도시가 이제 좀 메인이 되거든요. 당진 도시. 네. 삼성전자. 네. 삼성 디스플레이인가요? 디스플레이. 네. 근데 그 탕장 신도시의 분양권이 지금 한 8억 원 정도 수준이 돼요. 그리고 이 아산 옆에는 이제 천안이 있지만 천안을 좀 건너뛰고 보면 평택이 있잖아요. 이 평택에는 이제 고덕 신도시가 있죠. 고덕 신도시 34평형 기준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 최대 9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당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4억이 아직 안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을 해놓고 보면요. 확실히 좀 가격이 많이 낮기는 낮다. 근데 입주장이 있으니 전세에 대한 부분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멈춰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다. 더불어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더불어서 서산에는 이제 대산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화학단지가 있고요. 연봉이 가장 높게는 1억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자리 증가율도 꽤 좋은 지역이고요. 네. 근데 대산 화학단지를 서산의 이제 주요 읍면동 쪽하고 당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청지구하고 거리로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기는 철도가 없으니까 다들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당진에서도 충분히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도 수요가 모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대산읍을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진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현대 철강 쪽 관련해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당진도 마찬가지로 서산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투자 점수가 좋은 지역들을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그 아까 평택이 9.5억이라고 하셨고 네. 당진이 한 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평가는 저평가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걸 다 계산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네.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기왕이면 이제 그냥 또 한 차원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인구 이동에 대한 연관성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원래도 과거에도 이제 인구 이동 연관성을 계속 같이 분석을 하면서 했었는데 당진에서 보통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아시나요? 당진에서 네, 뭐 아산이나 평택 같은데 일자리 많은 데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이제 프로테크 회사의 제품을 통해서 보면요, 충분히 그렇게 나타나요. 서산에서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 아시나요? 서산에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서산에서는 당진으로 많이. 그래요? 네. 틀릴까봐.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인구 이동에 대한 연관성을 좀 확인해 보면요, 가격의 연동성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데 내 옆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뭐 한 3천만 원 더 비싸요. 근데 이 3천만 원 비싼 아파트가 갑자기 5천만 원이 올라요. 그러면 내 아파트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심리가 있듯이 맞아요. 지역 간의 비교에서도 네. 봤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내가 매수를 해서 가고 아니면 좀 전세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것도 혹시 뭐 역사적 자료 평균 이런 건가요? 항상 그래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인구 이동 연관성은 많은 이제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좀 이동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보편적으로 좀 비슷한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내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면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은 이 정도여야 돼. 이거 가지고 많이 커뮤니티에서 싸우잖아요. 네. 당진에서 여기 평택이나 아산으로 이동할 때에도 물론 인프라가 더 좋죠. 당연히 더 좋고 더 비쌀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평택하고 아산 가격이 이 정도니까 내 아파트의 가격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좀 연관성을 가지고서 좀 비교를 해봤어요. 했을 때는 제 생각에서는 이제 못해도 이거 금액까지 얘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못해도 서산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의 가격까지는 최소한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겠나. 서산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네, 서산이 왼쪽에 있으니까. 서산이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참고로 저도 서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서산 얘기하시니까 이거 이번에 이제 2022, 2023 대전망 쓰셨는데 네. 2021, 2022에 딱 첫 번째 찍으셨던 게 서산이었잖아요. 책 그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참고로 그 서산 같은 경우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요. 네. 정말 모든 박자가 다 맞았었어요. 저평가도 저평가이지만 미분양 물량도 확실히 감소하고 있고 인구도 늘고. 네, 인구하고 세대수도 증가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입주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진짜 사면 요거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 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수익을 어떻게 보면 좀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주저없이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기꾼은 아니에요. 뭐 세력도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그냥 저 와서 이거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면 재밌는 게 이거부터 물어보고 투자했어 안 했어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제가 그 니치고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예전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임장 왔는데 오늘 제가 이거 좀 와가지고 계약은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제가 뭐 어디 아파트 어떤 걸 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중개사무소만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하고 대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서산을 왜 샀어?
네, 서산이 지금 뭐 괜찮아. 심지어 저는 어떤 것까지 조사하냐면 여기가 데이터로 다 완벽한데 지금 현재 분위기 어떻지 하면서 서산의 카톡방에 들어가 봐요. 그 커뮤니티도 진짜요? 다 찾아보고 해서 야. 보고 있으면 그 당시가 2020년 12월인데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뭔 이런 시골 동네에 집값이 오른다고. 아니야. 여기 지금 그렇구나. 괜찮아. 이러면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개발고제 있어요, 여기? 개발고제도 없는데. 이거 뭐 올라가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보면서,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뭐 많이 들어왔다 하고 뭐 올라갔다고 하면 또 이제 그 여론이 이제 싸우질 않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네. 당진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당시에는 말씀드리는 대로 입주장은 많이 말씀 주시는데 물론 입주장 올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리스크예요. 그거는 리스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여기 수도권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가정이 있을 때 다른 어떠한 이제 자산에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는 좀 투자는 계속 하고 싶고 라고 봤었을 때 최소한 뭐 한 3, 4년 정도 가져가기에는 이렇게 나쁘진 않다. 이 지역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괜찮다 싶으면 대장을 사는 건가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대장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모든 걸 좀 더 편하게 오픈할게요. 서산 같은 경우가 그 지역에서 예천동이라는 데가 가장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 아파트를 이제 그 투자하러 간 건데 이 아파트가 매수할 물건이 없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때 정확히 1월 1일에 전화하고 1월 2일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니면 안 살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연식도 비슷한데, 이 아파트는, 그냥 매매가가 2억 8천인데, 전세가도 2억 8천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가서 보고 나서, 바다 조망이 나오는 곳,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 층수나 이제 동이 좀 좋고 한 대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게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여기까지 이제 좋게 보시는 지역을 이제 나오기까지 굉장히 탄탄한 논리로 자료와 데이터로 이게 증명해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리치고 앱도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진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만 짚어주신 거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혹시 지금 좀 위험한 지역도 좀 언급해 줄 수 있으실까요? 위험한 지역이요? 네. 네. 위험한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미 이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죠. 대구하고 그리고 세종 그리고 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신문에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근데 대표님도 그랬지만요. 김기현 대표님도 그랬는데 2021년 초에 이미 대구가 위험하다고 계속 알리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심지어 그때 이제 2021년 3월에 대구에 이제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선분양을 해야 되냐 후분양을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좀 고민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선분양을 하셔야 되고 올해 상반기 내에서는 분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이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물론 이렇게 꼭 직설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구 지금 좋은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청년 경쟁률 지금 맞아요. 200 넘어가는데 너 지금 얘기하는 거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데이터 지표는 모든 게 다 최악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위험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야.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처음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을 때는 여론이 이랬어요. 거기는 입지가 안 좋아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난 거야. 근데 미분양 물량이 낮다가 보통 사람들이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낮다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면 그럼 시장이 여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수요는 좀 아직까지는 수요가 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짜로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하는 징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이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대구가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왜 대구하고 세종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조정받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혹여나 그런가? 진짜 그런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구는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근데 세종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조금 몇 개월만 조정받고 가격이 다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한테 좀 그런 어떠한 공격성의 발언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니치고이 시스템 중에서 가장 좀 좋게 판단을 하는 게 매매나 전세 시세 흐름은 어느 프로테크 회사든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볼 수 있는데 소득이나 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그 부동산의 본질 가치 대비해서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장이 좋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현재 사이클 흐름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같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좋지만 이 지표들은 지금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니치고 시스템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든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좋은 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네,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은 수급 동향을 가서 보면 매매 수급 동향이 굉장히 최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공급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 가격에 살 사람도 없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예를 들면 8가지, 9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딱 하나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종은 좋아질 거니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 지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지표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세종 옆에 대전이 있죠. 네. 대전도 이제 지금 시장이 반대로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점이 이미 시작해서 꺾여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꺾여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서울 수도권은 아까 약간 전 단계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전 단계. 여긴 이미 벌어진 거고. 네.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갖다부터 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은 확실하게 말씀 주시는 편이에요. 본인 자산이 자산만큼 남 자산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 자산인데 내가 함부로 얘기해도 될까? 저는 이런 유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편에 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반대로 갔을 때는 이거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했을 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정말 좀 한순간에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게 제 결론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대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고요. 반대로 들어온 게 그게 신호가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왔었어요. 이미 여기가 이제 거의 끝에 와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아까 그 9가지 지표가 네. 몇 개 정도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몇 개라고 정확히 그 얘기하기보다는 믹스에서 점수를 내시니까. 네, 믹스를 해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소득하고 물가는 고평가로 나타난다. 이제 제주를 예시를 들게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시당초 소득하고 물가 대비해서는 고평가로 나타나요. 좋지.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이 지표가 좋지 않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다른 지표들을 봤는데 지금 여기가 수급이 갑자기 좀 좋아지고 있고 여기가 다음 해부터는 입주 물량이 너무 없고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소진되고 있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상승 신호가 왔구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좀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드리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어요. 네. 사실은요. 지금 아니라서 지금은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인천이요. 송도도 막 미분양 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너무 갈려요. 네, 갈리고 왜냐하면 인천이 아직까지 뭐 변곡점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상승하는 추이로 보이고 있고 사람들이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시흥시에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거주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인천이 시장이 조정받는 걸 분명히 봤었거든요. 네,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신도시를 형성해 놓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그 신도시에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의 청라나 송도 같은 이런 곳들을 선호를 하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다 받쳐주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송도 좋다고 했어요. 송도 막 국제도시 이러면서 그때도 좋다 했고 그때도 서울에서 수요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인식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금 막 그 송도가 그 굉장한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기에는 그분들 자산인데 거기에다 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송도하고 청라의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이제 아파트들 가격보다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들은 서울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인천의 그 지역들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죠. 보통 보면 일하러는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인천하고 서울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망들이. 그래서 굳이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공급 물량이 대구보다도 훨씬 많아요. 대구보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입주장이 더하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단 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모든 지표가 지금 안 좋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입주 물량까지 많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자산을 지키는 관점에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골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언급해 주신 좀 위험 지역에서요. 네. 예를 들어 분양을 해서 청약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한 20-30% 싸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물론 질문을 받아본 내용이고요. 청약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검단 신도시에 분양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도요.
근데 분양가가 그렇게 싼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인근 분양가가 뭐 20%에서 30% 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는 주변 시세의 한 10% 정도 좀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해서 분양을 해요, 보통은. 그리고 특히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분양가를 좀 높여서 예, 그 해야지 추가 분담금이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좀 원할 거잖아요. 있을 때. 그래서 분양가가 매우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웅달 대표님 여기 유튜브에 나온 좀 이 내용은 삭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하고 저하고 스탠스가 다르지 않아요. 왜 저도 큰 골자에서는 김기현 대표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대표님의 의견과 저희 의견이 완전 다르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다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미시적으로 시장을 계속 이 변화되는 흐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기미에 보이고 있는데 여기 하락할 거니까 위험해요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위험하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됐을 때는 하락할 시장이 조정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부분이 좀 돌아서 얘기하는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좀 다른 거거든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근데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집을 사고 싶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내 거주할 집 하나 내가 지금 사고 싶다는데 왜 사지 말라 그래. 이런 내용이 좀 골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무주택자면 내가 거기에 진짜 거주해도 괜찮고 거주 환경이 좋고 내가 거기 10년 이상 살아도 괜찮을 것 같으면 매수하세요. 네, 그거 가지고 제가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다만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앞서도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0년 동안에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내 거주에 대한 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매수를 하고 청약을 받아도 되죠.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네. 막상 현실로 닥치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웅당 대표님도 웅구 대표님도 만약에 서울 내에서 집을 한 채 산다고 하면 어디를 사고 싶으세요? 저 뭐 이쪽 강남 3구 사고 싶죠. 그렇죠. 네. 네. 누구나 근데 지금 만약에 물어보면 거의 뭐 100에 90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강남 3구에 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강남 3구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부동산으로 만약에 그 자산을 불린다 했을 때 강남 3구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여기가 사실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상승을 하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상승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강남 3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강남 3구에 만약 진짜 거주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시간이랑 기회 비용을 잘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불려가지고 내가 정말 거주하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정말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살기를 원하고 내가 거주하고 싶은데 아까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괜찮겠냐 했을 때 그거까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거주 환경이 본인한테 윤택하고 좋아지고 하면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또 가격이 신도시가 또 안정화되면서 오르면 그럴 때는 또 팔고 다른 데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뭐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고 맞아요. 학교 좋은데 보내고 싶고 그래서 뭐 내가 뭐 몇 억 더 주고서라도 비싸도 상관없다. 어차피 난 거기서 평생 살 건데 이러면 가야 되긴 하는데 또 이제 진짜 현실로 닥치면 그게 진짜 마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다 장기 투자한다고 주식 샀다가 지금처럼 하락한다고 하면 다 흔들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제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10년을 바라보고 이제 그거 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맞아요. 팔아야 돼? 네. 나 어떻게 해야 그 돼? 멘탈 못 잡아요. 이 네. 시대에. 멘탈 흔들리는 거 많이 봤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정말 솔직하다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산이 진짜 남 자산이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전 여태까지 본 적 없어요. 네. 근데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지금 제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면서 되게 분명해진 게 네. 다른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 유튜버들도 보면 네. 내 집 마련은 어느 순간에 사도 정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래도 몇 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사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후로 하락이 오면 한 최소 뭐 5년에서 10년은 마음고생할 수 있는데 그때도 2008년부터 많이 떨어지다가 거의 2016년 가서야 여기 용인이나 이런 쪽은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회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와, 그 마음고생이 정말 심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원점만 회복되면 바로 팔아버렸는데 그 이후에 또 날아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가지가 요런 입장과 이런 입장이 요래서 내 집 마련에 이런 차원에서는 말리지 않고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